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부터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근데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지금 수락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와 별도로 유세를 진행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과거에요. 그 이명박 후보가 결정됐을 때 박근혜 후보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치열한 싸움 끝에 떨어졌는데 그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때도 선대위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그 박근혜 후보는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회창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하니까 이회창 후보 출마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 그거는 아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지방 유세를 따로 돌았고요. 아주 짧게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경합하다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홍준표 후보도 선대위에 무슨 자문인가 뭐 실질적으로 뭐 어떤 선대위의 그 직책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문 역할 정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방을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때 서울에서 유세를 할 때도 홍준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뭐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아주 서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선대위 안에 들어오면 그 선대위 안에 뭐 회의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나와 경쟁한 후보에게 약간의 프리핸드를 준다.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했던 거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게 했던 측면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지방부터 순회하기 시작하면서 뭐 지원 유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한동훈만 바라보지 말고 아까 우리 그 서영주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후보와 후보 주변에서는 본인들의 역할을 본인들이 어떻게 그 유권자에게 접근할 것인가 그거를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중심이 자꾸만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김종혁 최고께서 유세차 타고 지지 연설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주 주말에도 열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좀 손 놓고 있다 이런 비판도 좀 나왔었잖아요, 당내에서. 아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게요. 저는 아침에도 나가서 뭐 그 역에 나가서 이거 길거리에 가서 팻말 들고 서 있고 손 흔들면서 2번 찍어달라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들으셨지만 휴일에도 나가서 마이크 잡고 그 유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친한계니까 안 한다라는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뭐 친윤계 쪽에서 제대로 뛰지 않고 있다. 친윤계 의원들이 제대로 돕지 않고 있다라는 비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끝나고 나서 뭐 식사하러 갔는데 그때 무슨 그 친한계인 그 우재준 의원하고 그다음에 수행단장인 이만희 의원만 있고 그때 있던 의원들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니라 뭐 우리공화당 당원들 그다음에 자통당 당원들이 다 메우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공화당에서는 자기들끼리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지금부터 일제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자. 그러면서 언제 어디 유세 현장으로 다 나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거 뭐지? 그러니까 오히려 친윤계 쪽에서 좀 더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유세 일정 움직임? 움직임은 구도상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니까 전후 복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복구라는데 본인 역할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예 뛰어들지 않으면 선거 때 뭐 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부분들의 첫 번째가 이제 해소가 돼서 일단은 들어와서 참전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인 탄핵을 찬성한 그런 자산을 굳이 이제 오염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피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김문수 피하기. 왜냐하면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으로서 같이 서 있으면 투샷이 잡히면 이거는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김문수는 피하자. 두 번째는 친윤 피하자.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어떤 선대위 복귀에 대한 전제는 아니었으나 본인이 요구했던 것들은 지난 정당 구태타라든지 친윤 세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쇄신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탈당했지 친윤 그룹 그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선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국민의힘의 선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같이 쓰는 그림은 마지막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서로 간에 각자 다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유세 일정 공지를 했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부산 수영구 광안리, 내일은 대구 서문시장, 모레는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과 강원 원주 중앙시장 등에서 유세를 벌릴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세 장소가 좀 의미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유세 장소 뭐 잘 아시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자꾸 너무 과도한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산 수영구는 장해찬 씨가 옛날에 출마했던 곳이니까 장해찬 씨가 굉장히 반한 선두 친윤 핵심으로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무슨 대구, 청주, 원주 뭐 이런 쪽도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제가 알기에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어쨌든 동선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좋고 교통이 편하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짜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아무리 그 캠프에 직책을 안 맡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2강에서 43%총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에 43%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정을 짤 때 전략적인 포석 없이는 일정 안 짭니다. 그냥 뭐 동선이 좋아서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산은 아무래도 본인의 그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조경태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PK 지역이 지금 사실상 민주당한테 뒤집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 민주당의 이 우세가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좀 타격을 해야겠다 생각으로 간 것 같고요. 대구 쪽은 이어서 가긴 하는데 보수의 본질인데 지금 보수 쪽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저는 TK를 먼저 갈 줄 알았더니 PK를 먼저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구를 가서 거기에서부터 보수에 대한 전체적인 결집을 하고 나서 부산을 갔다가 충청을 갔다가 강원도를 가는 게 그 동선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워밍업 차원에서 부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좀 덜 부담스러우니까. 그다음에 어차피 맞을 매니까 대구. 그다음에 이제 충청은 중원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북이 따져보면 늘 선거의 바로미터였으니까 충북.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강원으로 가는 거고 중요한 건 수도권 안 들어오잖아요. 수도권 오면 김문수 후보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정들이 전략적으로 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을 하고 이른바 계몽령에 이제 계몽됐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계엄 가고 계몽 오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도부가 당원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격 심사를 지시하면서 입당이 보류된 상태예요. 김계리 변호사가 아니 SNS에 그 새 가족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문자 캡처를 올리면서 아니 이미 이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당혹스럽다. 제 입당이 뭐라고 이런 잡음인 건지 라면서 이제 약간 볼멘 소리를 남겼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리 변호사는 뭐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윤 어게인 당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라는 얘기를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 스스로 윤석열의 딸이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분이니까 물론 뭐 나이 차이로 봐서는 한 20년 정도니까 그렇게 할 나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그 충성스러운 윤석열 지지자임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를 하면서 뭐 재판관한테도 호통을 쳐서 윤 대통령이 당황해서 막 말리는 장면 연출되거나 혹은 거기 나와 있는 참고인한테 마치 무슨 뭐 검사가 피고인 다루듯이 그렇게 그 뭐랄까 함부로 대해서 항의를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꽤 있었고 또 이분께서 그
어떤 유튜버하고 우익 유튜버하고 발언을 하시면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들에게 정말로 막 쌍욕을 하는 것들이 다 공개가 돼서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야말로 무슨 자기 아버지 진짜 그분들은 아버지 뻘쯤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욕을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 이후에 그렇게 정치인이 공개적인 뭐 그렇게 욕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 상징적인 인물이 돼 버렸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뭐랄까 대리하는 그거는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김계리 변호사가 그렇게 된 거고 장해찬 의원도 마찬가지죠. 저 최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입당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입당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당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입장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한 걸 것이고요. 일단 뭐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적인 그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그 거대한 그 내란의 어둠의 그 이미지를 예서 지웠는데 또 다시 그게 연상되는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뭐 입당이라는 게 뭐 대단한 자리 주는 건 아니고 단순한 당원 가입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로 안 다가올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김계리 변호사는 뭡니까? 윤석열을 아버지로 삼고 있고 본인은 윤어게인 당을 만들려고 했고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몽이라고 할 정도면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가치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체가 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거는 입당을 하나 안 하나 이미 이미지가 추락했어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김계리 국민의힘. 김계리는 윤석열을 아버지로 삼은 계몽된 사람. 그러면 계엄을 옹호하고 파면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입당을 고민한다고? 안 받아야지. 왜 고민해? 이런 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득점 포인트가 없이 마이너스로만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고민할 뭐 지금 뭐 이런 대상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김종혁 최고께서 자유통일당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자유통일당 후보가 있었어요. 기호 6번으로 나온 구주화 그렇죠. 후보가 있었는데 후보직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직갱이라도 도와주는 거를 마다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김문수 후보께서 전 그 자유통일당 대표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뭐 자유통일당이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의 어떤 아주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분이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뭐 비상계엄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길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윤 어게인 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정서라든가 가치와 전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줌인 거예요. 길거리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뿐이지 그 여론조사 해보면은 국민의 70% 이상이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거는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참 계륵이죠. 받기도 뭐하고 뱉기도 뭐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선거를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받는 이미지 상처. 그건 아까 똑같이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느껴지는 그 두 분, 그 김계리라 장해찬 이런 분들이 복당을 하고 입당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거를 그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 정당이 진짜 중도 보수 정당이 되고 탄핵과 계엄의 강과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슴 철렁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자유통일당 후보가 지지선 하는 거야 막을 수는 없죠. 지지선 한다는데 근데 통상 이게 물밑에 접촉을 하거든요. 당에서 당끼리. 네. 그런 당의 실무 협의 없이 지지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거와 정반대의 길을 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다지만 권선동 원내대표 그대로 있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거리에 아스팔트 극우 우파들과 결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만 탈당했는데 이 자체도 앞서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론을 하는 걸 보면 위장이온이다. 그러니까 탈당만 그냥 선언했을 뿐이지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절연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지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당의 구조 후보의 지지선언 이거는 또 마이너스 100만 점 얻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